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보다는 양이 많아서. 일단 모놀리틱 vs 네. vs보다는 콤마 MSA 비교라고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쓰는 것보단 뒤에 비교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훨씬 맞아요. 왜냐하면 그쵸 US 같잖아요. 그쵸? 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문제를 네. 이런 식으로 적지 말라. 두 번째,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점수 주기도 전에 일단 점수 까고 시작하겠죠? 제가 정의는 몇 줄? 두 줄이죠. 비교니까 네 줄이죠. 왜?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면 목적이 어딨나요? 키워드는 어딨나요? 종결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 둘 다 아키텍처로 끝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모널리틱 아키텍처랑 MSA 아키텍처를 물어봤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의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정의 빈약한데 내용 빈약하면 이제 3점 되는 거예요. 아, 쓴값은 줘요. 쓴값은 줘요. 한 페이지는 채웠잖아요. 한 페이지도 좀 양이 되긴 되네요. 볼까요? 네, 구성 요소인가요, 이게? 이거 개념도 비교 아니에요? 구성도 비교인데 왜 여기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죠? 목차 안 맞죠? 구성 요소보단 구성도 비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코드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네, 5개. 요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6줄이라 했잖아요? 최소한 6개, 6줄은 돼야죠. 그렇죠? 특징, 계목특기 장단사 중에 하나. 요거 내용은 다르게 한 건 좋아요. 이게 점수예요. 얘가 점수가 아니라 얘가 점수예요. 아시겠죠? 비교는, 비교 구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채우면 돼. 하나는 반대니까. 그렇죠? 네. 사실 여긴 적당히 적어도 적당히 알아들어요. 몇 개만 보고 맞으면 뒤에는 읽지도 않고 옆에도 읽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럼 비교만 잘하면 돼요. 근데 비교가 적죠. 최소한 아니면 두 줄로라도 늘려서라도 어떻게 하든 늘렸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그쵸 8분에 적을 수 있어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최소한 내용은 채워야 돼요. 아시겠죠? 정의 두 줄은 지키세요. 최소한 그 정도 양이 안 되면 두 줄 정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 쓰고 키워드 3개 쓰고 종교로 쓰면 두 줄 이하로 써지지가 않아요. 거의. 아시겠죠? 한 줄을 썼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다 빠졌다는 얘기, 아니, 두 줄이지. 이거 어쨌든 하나로 보면 한 줄이니까. 내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히 썼어요. 저 적당히 쓴 만큼 적당히 점수 받겠죠. 네. 정의 어쨌든 한 줄이지만 볼까요? 하나의 코드 베이스와 서버 DB로 디자인. 약간 모호하죠. 네, 한 4.5점? 그래서 누구는 4점, 누구는 5점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그 중에 또 MS, 참, 네, 너무 이건, 결국 하나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 노력은 하셨으니까. 절차적 단점 대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MSA가. 보통 주요 키워드 중에 MSA 나오면 무조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루즐리 커플드, 느슨한 연결. 이런 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예. 분할.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나눠보다는 분할. 저희 용어, 그렇죠? 나눠 디자인, 분할 디자인. 같은 얘기지만 나눠보단 분할이 낫지 않을까요? 또는 분산. 네, 특징을 쓰다가 네. 정의의 특징에 비슷한 뜻이 있으면 특징 안 쓰는 거 좋죠. 그래서 정의랑은 그렇죠. 근데 정의랑은 그런데 비슷하게 다른 용어면 돼요.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용어만 눈으로 가시적으로 다른 이름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정의에 썼던 거 다른 이름으로 박아 넣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특징을 정말 의미 있게 할 거면
당연히 다 아예 다른 걸 써야죠. 왜냐하면 목적이 어필이잖아요. 특징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필할 거면 제대로 어필하고 아니면 안 써도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특징은. 한 줄을 조금 키워드로 넣어서 내가 답안을 더 꼬이게 하는 목적이지. 그렇죠? 그냥 말장난으로 더 늘릴 거라면 안 쓰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밑에 키워드 더 넣는 게 훨씬 좋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특징은 특징답게 쓰시는 게 좋다. 이게 특징에 맞는데 정의에도 있어야죠. 최소한 분산이 여기 있으면 분할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보통 정의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정의의 키워드가 있는 게. 뭐 API 게이트웨이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특징에다 그런 걸 쓰든 여기 키워드에 여기 쓰든 그런 걸로 박아 넣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긴 뭐야 이게? 아, 다음에 있는 거군요. 아, 자, 앞에 거부터. 그럼 4, 5 정도 드릴 것 같아요. 정의, 정의 명확. 계속 두 줄, 분량. 또는 여섯 줄 있어. 지금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매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답안에. 아시겠죠? 같은 피드백이 매주 똑같게 나간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최소한 전주에 나갔던 피드백들은 지켜주셔야죠. 제가 저번 주도 제일 중요시하게 했던 거 표는 6줄 이상. 8줄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더 썼다고 손해보지는 않아요. 시간 안에 썼다면. 시간 넘어가게 쓰면 오바예요. 아시겠죠? 근데 10줄 쓰고 3단락 안 쓸 거면 8줄 쓰고 3단락 쓰는 게 훨나요. 이해하시죠? 6에서 8줄이면 키워드는 표의 키워드는 충분해요. 더 많이 쓰고 싶으시면 거기를 쪼개서 3단락으로 빼세요. 차라리. 그게 더 어필이 있어요. 2단락에 더 많이 쓰는 것보단 쪼개고 3단락 가는 게 더 가시화, 답안의 포맷으로 더 고득점 될 수 있는 답안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8줄 이상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8줄까지는 어차피 나중에 쓰긴 써야 돼요. 왜냐면 6줄은 좀 적긴 적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필력이 안 되니까 6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되고 익숙해지면 무조건 8줄로 가세요. 이건 나중에. 근데 지금은 6줄. 네. 잘못 이해한 첫 번째 정의는 그하고 같이 내용만 얘기를 하고 네. 그를 비교하면 4줄로 가야죠. 네 줄을 그렇죠. 맞추고 아, 제가 그것도 그때 4줄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엔 네. 두 번째 2줄 분량. 네. 내용만 맞아요. 예, 헤더 빼고 헤더는 안 치는 거죠. 그렇죠. 키워드 6개. 에서 8개. 1교시는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2교시는 오히려 키워드를 2줄씩 써요. 그러니까 키워드 3개면 돼요. 6줄을 쓰더라도 키워드를 2줄씩 써요. 2교시는 상관이 없어요. 키워드가 적거든요. 1교시는 키워드 싸움이 맞아요. 그래서 1교시는 같은 줄 수라도 그래서 보통 2교시는 4줄 쓰고 그러니까 8줄 쓰고 키워드 4개 박아요. 2줄로. 그 정도면 되거든요. 양만 채우면 돼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느낌이 다르다. 물론 2교시도 그냥 줄줄이 쓸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쓰는 이유, 많이 쓰면 많이 썼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2교시는 일단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죠? 1교시는 한 문제 한 페이지인데 2교시는 25분에 4페이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키워드를 줄이고 2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그때 2교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 1교시는 이렇게. 그 다음 문제. MSA였겠죠?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 네. 특징으로 쓰는 거 좋지 않아요. 여기도 특징, 여기도 특징, 이건 더 안 좋죠. 그렇죠. 네. 무조건 구성 요소와 구성도랑 구성 요소가 더 좋아. 이런 아키텍처는 구성도랑 구성 요소로 가셔야 돼요. 속성, 이거 만들기 위한 기술, 이걸로 가셔야지 특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특징은 여기 정도의 포인트 주고 특징을 물어봤을 땐 여기 특징을 쓰는 게 맞는데
시험 문제 특징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달락의 특징을 적었다? 이건 좀 애매해요. 진짜 특징을 적더라도 그쵸? 구성 요소라고 바꾸세요, 차라리. 구성 요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적 특징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논리적, 아니, 개념적 구성 요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게 있고, 그건 개념적인 거에 구성 요소로 특징을 넣으면 되죠. 이해하시죠? 용어를 좀 바꾸세요. 그래서 여기도 개념도란 용어보단 구성도가 이건 이미 시스템 구성도인데, 그렇죠? 그리고 왜 굳이 개념도라고 쓰시는 것보단, 그렇죠? 명확하게 시스템 구성도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용어를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 내가 알았으니까. 근데 물론 이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개념도로부터 손이 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목차까지 고민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합격권이신 분들 중에 이런 거 못 바꾸고 못 붙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가 이 사람이 얼마큼 붙고 싶은지에 대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적당히 썼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안에 나도 쓰고 이 사람도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적당히 썼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용어를 좀 더 고급지게 그런 이런 목차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쓰는 게 좋다. 아시겠죠? 어차피 셀테잖아요? 셀테 할 때 연습인데 좀 미리 좀 목차를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 맞춰주세요. 얘가 특징인데 왜 항목이죠? 얘가 특징이면 얘도 특징이어야지. 여기서 내가 물어본 거, 내가 목차를 요 내용을 쓰겠다고 여기다 적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뭐, 네. 그쵸. 여기도 이게 쓸 내용이 없으면 보통 뭐라고 쓰냐면 MSA 구성 요소, 상세 구성 요소 설명 뭐 이렇게라도 써요. 이게 영어가 쓰는 게 난지 한글이 쓰는 게 난지 뭐 그때 선택하시면 돼요. 채운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네 좋아요. 음. 24시간 365일. 여기다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RTS. 음. RTE죠. RTE 지원 아니면 DRS 지원. 차라리 무중단이니까. 24 곱하기 7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이는 저희가 했던 키워드들 학습했던 거. 기본 이런 건 없어도 돼요. 대부 없으면 쓰시면 돼요. 이런 글씨는 없어도 됩니다. 구조, 컨테이너 쓰면 됐죠. 구조 이런 것까지는 없어도 돼요. 이런 건 일로 가면 돼요. 약간 설명이잖아요. 이런 건 일로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거에다가 굳이 요 하나하나 글자가 다 시간이니까 여기도 DR에서 하나로 쓰면 시간이 줄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사항이든 뭐든 여기는 대시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도표나 도식으로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밑에 간결까지 해서 마무리인데 아직 여러분 간결까지 쓰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줄줄이 쓰는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는 언제 쓰냐면 맨 마지막 문제를 여기 도식이나 표까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아. 그러면 그때는 미친 듯이 간글로 대시 그리서 그두고 쓰세요. 그때는 내가 뭐 밑줄 다 그었어. 여기저기. 표현도 다 했고. 그래도 시간 남았어? 그러면 밑에 마지막 끝 쓰고 이하 여백 쓰기 전에 간글로 도배하세요. 나 진짜 묻고 싶어. 마지막 문제에 내가 시간이 쓰다 보니 남아서 진짜 악착같이 더 뭐라도 아는 거 많은데 쓰고 싶어서 썼어를 표현하세요. 그럼 그거 하나로도 점수가 줄 수 있잖아요. 말했잖아요. 이건 간절하고 노력, 사람 감동시켜야 돼요. 채점자 감동시키면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데, 이 사람 여기까지 노력했네. 그러면 1점 단위로 점수 주는데 1점이라도 더 받으면 점수 3명 1점 3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맨 마지막 문제. 진짜 맨 마지막 10번 문제 또는 2교시 4번 문제 땐 그렇게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전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제 구주차에 그런 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건 그때 준비하시면 되고 고려사항 네 뭐 이전보단 전환이 낫지 않을까요? 같은 용어라도 바꿔주세요. 용어 자꾸 고급지게
네, 표나 도식. 근데 저 같은 뭐 보통 도식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MSA, 여기다가 여기 모놀리티 가로 여기다 MSA하고 여기 가로 화살표하고 여기다가 키워드 몇 개 박으면 되잖아요. 그게 더 내용 적어요. 그렇죠? 네. 그게 더 내용 적어요. 키워드만 잘 박으시면 돼요. 어차피 3단락은 점수에 원래 합격 점수의 영향이 아니라 추가 점수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표현하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도 있고 정말 핵심적인 건 내가 이렇게 알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단글로 AI 이용해서 자동화 방안도 같이 적용하면 좋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려사항부터는 차라리 재원이 더 좋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사적으로 이전시 재현 해놓고 이런 거 고려사항 받고 AI 도입, 최근 AI 자동화, 그다음에 프롬프트 정제 이런 거 있잖아요. AI 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AI 챗GPT에 쓰는 거를 보통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적용, 그거 고도화, 최적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사실 제어는 말 만드는 거라 저 최신 기술 막 갖다 넣어서 말 만드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끝내신 게 훨씬 답은 이뻐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 그, 비슷한 여섯 줄을 다 떼고 아니요, 아니요. 여기 표는 세 줄이면 돼요. 본문 두 줄이면 돼요. 헤더랑 아니면 그냥 헤더 없이 세 줄 써도 되고. 그럼 근데 헤더 있는 게 웬만하면 나으니까. 여긴 여섯 줄 안 해도 돼요. 본문에만 여섯 줄 이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세네 줄이면 끝나요. 많이 쓰지 마세요. 네 줄 이상, 얘야말로 적게 써야 돼요. 얘는 길어야 세 줄. 최악의 경우 내가 너무 쓸 게 많아 네 줄. 그 이상 가지 마세요. 어필이지 얘는. 그렇죠? 네. 난 두 줄 이하는 너무 적잖아. 표인데. 그래서 두 줄이라는 거고. 그래도 좀 있어 보이려면 한 세 줄이어야 되는데. 근데 표 세 줄하는 거보다 도식이 훨씬 양이 적으니까. 이해하시죠? 저는 보통 두 줄 썼던 것 같아요. 헤더 포함해서 세 줄 이상 안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쓸 시간이 어딨어. 딴 거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필력이 좋으시면 많이 써서 나쁘진 않아요. 필력이 좋다는 전제. 그래서 그래도 기본은 다 쓰셨죠? 그렇죠? 키워드나 나쁘지 않죠. 나중엔 이런 화살표에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쓰시면 그래도 6점은 다 6점 맞긴 좀 어렵고 3단락이 조금 모호해요. 10, 10, 3단락. 또 본문이라고 적어드려야지. 혹시 셋, 네 줄. 한 달랑 마지막은 해주는 게 딱 좋아요. 네. 네. 큰 틀은 했으니 이제 진짜 좀 빨리 해야겠어요. 직접 구매 제도. 아유, 좋네요. 3억 이상 분리발주하는 제도. 네. 3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좋아요. 직접 구매 제도, 직접 구매 제도. 사업 발주 평가. 여기 키워드 잘 넣으셨고. 키워드가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여섯 줄. 여기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별 소프트웨어라고 하시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보셨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섯 줄 됐잖아요. 홈페이지 됐잖아요. 키워드를 이제 나중에 학습되시면 더 넣으시면 되지. 그럼 3단락에는 기대 효과, 예외 조항 이런 거
차라리 넣었을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일단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룹 했으면 최소 두 개는 넣어야 돼요. 두 개, 한 개라도. 아시겠죠? 그룹을 한다는 건 좋습니다. 네. 굿.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이 정도면 7점 받는 거죠. 시원하네. 10분 19초잖아요. 아니, 시원한 거요, 진짜. 이거요? 그쵸, 역시 그쵸. 써요. 이 정도 쓰면 보통 8분 걸려야 돼요. 양으로는 여기까지 8분, 9분 선에 끝나야 정상이에요. 지금 안 되는 거지. 돼요. 아니, 뭐 이제 3주차 되고 나는 죽어도 못해요. 지금 글씨 양이 보시면 안 많아요. 그렇죠? 이 정도 양이면 가능한 양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잘했어. 3달러. 글씨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씨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근데, 왜 점수가 되냐면, 띄어쓰기가 어쨌든 크죠? 단어가 보여요. 키워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글씨를 좀 더 잘 쓰시면 좀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지금 글씨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일관돼야 돼. 그래서 글씨 연습이 필요하신 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못 합격하진 않아요. 근데 같이 비교했을 때 조금 덜 합격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내 글씨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좀만 나아지면 돼요. 많이 나아지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개성에서 다른 사람 엄청 잘 쓰는 만큼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점심시간 30분씩만 투자하세요. 그러시면 금방 한 두 달 하면 늘거든요. 글씨는 한 두 달 정도 해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실제로. 금방 글씨체는 안 바뀌고 한 두 달 연습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연습하시면 바뀌니까. 저도 다 바꿨다니까요. 물론 제 책판 글씨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굉장히 많이 바뀐 글씨다.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SDLC 나눈 거보단 분할이 낫다고 했어요. 단계별로 분할. 차, 전 과정, 그 과정의 일부라도 좀 키워드로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래서 뭐죠? 요구 수집부터 뭐 중간에 하나, 개발, 그다음에 종료 등 전 과정을 단계적 분할한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얘기를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SW 개발 콤마 관리 기본 틀 제공 모델 이러면 되잖아요. 인 틀을 하는 이런 걸 빼고 이런 글씨는 없어도 되거든요. 이런 거 빼고 키워드를 하는 글자라도 더 넣는 게 훨씬 좋아요. 그쵸?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정의가. 그냥 콤마나 이런 관용구든 부사든 이런 거 다 빼도 돼요. 좋습니다. 아, 이게 뭐죠? 흐름도 내려와야죠. 그렇죠? 도식을 누가 1달러게 쓰나요? 2달러게 내려가야 되고. 이게 가, 이게 나. 이게 나눠주세요. 3달러로 쪼개주세요. 전통적인 거랑 애자일이랑 아니면 뭐 반복적인 거나 아닌 걸로 나눠줘도 되잖아요. 좀 나누세요. 그래야 여기 내용이 줄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가 또 설명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여기 그룹핑만 했어도 여기 글씨가 확 줄었을 텐데 그럼 2분은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 반만 글씨가 반만 줄어도 2분은 빠질 거거든요. 그래야 시간 안에 씁니다. 아직 조금 더 암기하셔야겠네요.
키워드는 좋아요. 이 정도 쓰시면 이제 5점이에요. 상담표. 그다음에 음, 요거 자꾸 요게 기본이에요. 템플릿 지켜주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특징 물어봤으니까 특징을 써야 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는 어디 갔나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있어주면 좋겠어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좋지만 네, 그쵸.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여기 너무 상세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상세하게 하면 이거 지금 하신 도식은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 그려야 되는 도식이에요. 상속 표기만 하면 돼, 표시만. 부모 자식이랑 함수 상속, 텍스트로 박으세요. 키워드를. 네모 두 개에, 이거 그냥 네모 두 개면 되거든. 네모랑 네모하고, 클래스 화살표 그림만 그리시고, 부모 기능, 상속. 부모 기능, 아니면 그다음 복제.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상속이 그런 거니까. 표현만 하시면 돼요. 얘도 내부에다가 프라이빗 퍼블릭 해놓고, 키워드 기반, 노출. 키보드 기반 부분 상속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변수, 노출, 방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여기다 쓸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키워드로. 그래야 얘가 확 줄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애들은 이 도식이 보통 세 줄씩 가면 돼요. 세 줄에 넣을 거면 당연히 그림 그려봐야 두 개거든요. 네 개 해도, 네 줄 해도 되긴 하는데. 얘도 뭐 그냥 메소드랑 필드랑 해놓고 메소드는 공개, 필드는 비공개? 그냥 그 정도만 표현하면 캡슐화 표현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내용이 적어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모모의 특징,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얘 상위인 얘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아요. 안 물어봤어도. 아시겠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뭐 구성 요소, 이렇게 물어봤다, 만약에. 그럼 구성 요소의 정의를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걔에 대한 그건 설명으로 쓰더라도 대신 객체 지향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단의 거를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없고 한데 웬만하면 여기 물어본 거 앞에 거는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뒤에 뭐에 뭐라면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 네. 요거 개념도랑 내용을 줄여야 돼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상위 설명을 이렇게 다 안 채워도 돼요. 중간부터 쓰세요 그냥 위아래 빼고 중간에다가 키워드 몇 개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꼭 이 줄이 다 있다고 여기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차라리 비워놓는 것보다 적당히 위를 간격 둔 것처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간, 줄 간격 넓게 서서 그냥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여기 중간부터 쓰세요. 자꾸 이게, 여러분 여기 안에 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다고 보지 마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이게 자꾸 라인 맞춘다고 이러시는데, 그리고 뭐 거기서 지금 글자가 좀 줄일 수 있는 게 낫나요? 그냥 줄여야죠. 지금 글씨가 많아서 시간을 못 써요. 여기도 지금 복잡하고 여기도 복잡하잖아요. 이걸 다 그리고 하는데 이거 18분 걸리는 게 맞아요. 이거는 못 줄여요. 이렇게 쓰시면. 도식 엄청 간소화하고 오른쪽 내용을 줄이지 않는 한 왜냐면 5개나 물어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없으면 4개만 쓰면 되긴 하지만 꼭 5개 다 안 써도 되지만 그걸 지금 도식도 그리면 4개만 해도 도식을 3줄씩 하면 이미 벌써 12줄이에요. 그렇죠?
양이, 그러면 보통 간 알로 나눠서 뭐 캡슐화랑 몇 개 나누기도 하는데, 어차피 얘는 쓸 게 많으니까 가나 쪼개지 않더라도, 그렇죠? 가나로 안 나누더라도 그럼 위에 여섯 줄, 밑에 여섯 줄이면 네 개면 이미 충분히 양 나오잖아요. 도식 여섯 줄, 표 여섯 줄이니까 이미 나오잖아요. 그럼 네 개는 써야 되는 게 맞죠. 최소한. 네. 근데 위에 도식하고 한 것처럼 쓰려면 설명을 줄여야 돼요. 관련 메소드 와 이런 거 무슨 상관 있나요? 속성 메소드 하나로 클래스 구성, 유지보수 용의 이 정도만 쓰면 되잖아요. 객체 구성. 그래서 묶어 하나로 묶어 이런 건 없어도 되고요. 네. 단일 객체 구성 이러면 되죠. 하나로 와 이런 거 글씨지 이런 거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속성 메소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관련 속성 메소드 단일 객체 구성. 그럼 여기다가 한 줄, 두 줄, 세 줄에서 끝나겠네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하이 클래스 공통 뭐야? 추상화네요. 하이 클래스 공통 성질 추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추상화에 대한 내용은 뭐 현실 세계 객체화 이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끝내세요. 왜냐면 여기 이미 세 줄로 하고 끝냈으니까 여기 세 줄에다가 현실 세계 객체화 하면 끝나요. 그럼 두 줄로. 그렇죠? 키워드만 있으면 돼. 얘가 뭔지만 알면 돼요. 어차피 오른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식에서 설명이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다형성도 동일 메소드 재사용 끝나잖아요. 재정이 가능. 이 정도 키워드는 뭐,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설명을 쓰시면 당연히 18분이 걸려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시면 개념도 확 줄이면 이거 8분, 10분 걸릴 거예요. 이거 다섯 개 다 쓰시려면. 사실 10분 안 걸려야 정상이거든요. 빨리 하시고 연습하면 10분 안 걸려요. 사실 실제로는. 해보면. 연습해보면 아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거 이제 계속 쓰실 거잖아요. 여기저기 했죠. 이제 심화반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러분 주중에도 연습해. 여기 가서 해. 점수 까였으니까 또 연습해. 그러면 그렇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시간이 그냥 줄어요. 그림은 연습하면 얘는 그림 도형 두 개로 어떻게 표현하지가 자꾸 돼서 금방금방 그려요. 자로. 도형만 뭐쭉 그려놓고 화살표 그려서 키워드 몇 개 박는 건데 지금이야 막 모양 재야 되지 이러지. 그냥 칸 쳐놓고 도식 쭉 그리시면 진짜 순식간에 그려진다니까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필요합니다. 설명 축소, 키워드 기반. 점수는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을 하시면 합격은 되죠. 합격은 되죠. 이렇게 쓰고 18점 맞으시면 한 문제 못 쓰는데 아무 의미 없죠. 프로세스 뭐예요? 프로젝트 다섯 개 프로세스? 감종, 그쵸? 산출 물량, 지식 영역. 엄청나게 많은 거 물어봐서 10분 안에 참 쓰기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럴 때는 볼까요? 일단 프로젝트가 뭔지 프로젝트 정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좋아요. 네, 키워드도 있고, 네, 활동. 적용보단 관리 활동이 낫지 않을까요? 관리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세스 그룹 흐름도. 여기 다섯 개 프로세스라고 물어봤으니까 프로젝트 다섯 개 프로세스 흐름도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용어는 그대로 따오세요. 그다음에 찾기 실감종 잘 하셨고, 그다음에 찾기 실감종 산출물 지식 영역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음. 이거 3이에요? 꼭 4로 보여서.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4달락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잘 적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산출물이랑 지식 영역을
시험 문제가 지식 영역을 먼저 물어보고 산출물을 물어본 거라 순서를 바꾸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 쓰셨어요. 이거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5개 지식 영역 쓰고 10개 프로세스 그룹 그냥 이거 텍스트로 받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요거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아예 그냥 개념도로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박아도 돼. 안 되면.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도롱이 1번 문제 나온 내가 한번 골랐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범위를 못 내서 네, 나올 수 있어요. 저거를 한 페이지 반에 그냥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이런 문제 쓰려면 한 11분, 12분 자꾸 써야 돼요. 그 정도는 11분은 써야 돼요. 왜냐하면 3달러까지 저희가 한 페이지 반 쓰는데 10분 보거든요. 최대로. 한 페이지 반까지는 10분에 커팅이 돼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 쓰는데 5분에 쓰더라고요. 정말 빨리 쓰는 분은. 5분에 쓰는 분이 있어요, 한 페이지. 아예 모르는 내용. 아예 모르는 토픽은 어차피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일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건 5분에 써요. 오히려 생각을 조금 해야 되니까 7분 걸리는 거거든요.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는 거 막 갖다 때려 넣어서 한 페이지 쓰고 끝내는 5분에 써요. 저도 해보니까 저는 조금 5분까지는 안 되고 제가 한 6분 30초 정도에는 써지더라고요. 아예 모르면 그냥 정의부터 그냥 떼우는 데는 그 말인즉슨 3페이지 반 쓰는데 10분이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래서 보통 1.2페이지에 10분이 평균 잡고요. 1.2에서 3페이지. 그래서 아까 표나 도식으로 한 그런 그 정도까지 했을 때 10분 안 걸리고 보기까지 했을 때 8분, 9분 찍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준비한 답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예 모르는 답안은 어차피 그렇게까지 못 써지니까 본문만 쓰는데 10분 걸릴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보정하거나 이러려면 한 문제당 9분 안에 무조건 찍어야 돼요. 9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10분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시간 오래 걸리는 토픽이 있거든요, 무조건. 10분 넘어가는 토픽들이 있어요,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럼 10분 안쪽으로 되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건 잘 적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쓰기 어려워서. 요거보단 조금 간소화해서 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용 한 바닥 쓰게 나오진 않고. 어쨌든 한 페이지 안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웬만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써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1번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케이스 때 어떻게 쓰는지 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네, 방금 이 문제 표로 쓰는 게 좀 없었는데요. 표로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내용이. 왜냐하면 프로세스 물어보고 지식 영역 물어보고 산출물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 얘도 순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여기 물어본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되다 보니 그러면 프로세스랑 지식 영역을 그림 그리기는 너무 한 바닥 도표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표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룹을 2개로 프로세스랑 지식 영역으로 해놓고 그 옆에다 키워드 탑계 실감종이랑 10개를 쓰고 그럼 이미 쭉 15줄이 돼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가에 15줄. 그럼 나에다가는 뭐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렇게 쓰나 그렇게 쓰나 가가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아니면 지식 영역을 일로 가야 되는데 얘를 10줄로 가야 되잖아요. 얘를 키워드로 막으면.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잘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 맞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위험관리. 네. 범위. 번개 요정 W 확통 맞고요. 얘가 2달러로 가야죠. 아, 프로세스랑 했으니까. 그래도 2달러. 프로세스를
2의 가, 얘를 2의 나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는 요거를 가, 이거를 요렇게 1달러, 요거 2달러. 제가 그려드렸던 거 두 개 물어봤을 때는 표 그리라고 했잖아요. 1달러게 물어본 거 하나 표, 2달러게 이거 물어본 거 하나 표. 아시겠죠? 근데 프로세스 범위 관리 정의가 있는 게 좋아서 1달러게 범위 관리 정의, 2달러 가의 예, 나의 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뻐요. 이쁘긴, 현재는.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20분 걸렸잖아요. 두 페이지 분량. 안 되고, 그렇죠? 제가 그때 그려줬던 거 표 기억나시죠? 개념 두 줄, 이거 목차 다 빠지게 그냥 표 하나로 그리시고, 여기가 분류랑 설명 쓰시고, 앞에다가 정의하고 두 줄. 제가 도식하는 절차도 이런 거 하고 요거 그리시고, 그 밑에다가 주요 산출물, 구성 요소하고, 단계를 쓰시든지, 주요 단계나 산출물을 해놓고 여기다가 세 줄이나 네 줄, 여섯 줄 쓰지 마시고 그때는. 왜냐면 이 물어본 게 두 개라 양이 많아서 안 돼요. 세 줄 정도만 해도 된다. 표 하나에다가 개념 두 줄, 도식 한 네 줄, 그다음에 구성 요소 세 개. 그러면 한 페이지 그렇게 해야지 한 1.2페이지 나와요. 그렇게 두 개 쓰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다 쓰시면 이미 이러면 두 문제 쓴 분량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이렇게 걸리죠. 이제 확 줄여야 돼. 키워드 많이 없어도 됩니다. 이럴 때는. 두 개 물어보면 키워드 세 개만 딱 적고 더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세 줄만 쓰세요. 대신 표 하나에다 넣어서. 정의, 도식, 개념도 하나의 표에다가.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있네.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똑같은 거죠. 같이. 얘는 프로세스 쓰시고, 얘 잘 쓰셨네. 얘도 이렇게 쓰시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로 해서 아예 따로따로 하나하나 적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물어본 게 프로세스랑 똑같잖아요? 얘도 프로세스랑 그거 외에 다른 거 물어본 거고, 얘도 프로세스랑 그거 외에 하나 더 물어본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프로세스를 도식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도식으로 끝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절차나 프로세스 흐름 이런 것들은 도식으로 끝내도 돼요. 왜냐면 물어본 게 1도 1표인데 내용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금 더 상세하게 적는 대신 내용을 줄여야죠. 키워드를 줄여야죠. 아시겠죠? 네. 어, 네. 아, 네. 이랬잖아요. 네네. 네. 하다가 좀 올려주세요. 그 분석기법의 종류하고 그 밑에 줄 바로 표를 도식을 그렸어요. 여러가지 플러스 절차도 까고 있었거든요. 네. 도식을 다 그리고 그게 생각나서 치우고 다시 했는데 시험에서 그거 생각나 어떻게 치우고 하셔야 돼요. X 치고. X 파이터 중이야 X. X하고 가시면 돼요. X하고 밑에 써야 돼요. 순서대로 써야 돼요. 순서대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실수하시면 그건 진짜 눈물이 나도 어쩔 수 없고 X 치고 가셔야 돼요. X 치면 되거든요. 어, 답안지 앞에 써져 있어요. 잘못 쓴 건 X 하라고. 범위적 크게는 못 지워요. 언제 자주. 크게 실수하면 빨리 X 치고 빨리 다시 써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차 순서, 이거 물어본 순서 그래서 꼭 인지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거까지 틀리면 답이 없고.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X가 해야 된다. 요거는 내용이 많다 싶으시면 잘 줄여서 써서 좋은데 그냥 기법이니까 그냥 기법 키워드로 적어도 돼요. 편하신 걸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셨으니까 여기는 막대 그래프
인감도 순서, 막대 그래프 표현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텍스트 좀만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처럼 안 쓰셔도 되니까. 그러면 시간 한 1분 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긴 요거 시간 안에. 요거 틀 나쁘지 않을까? 요런 두 가지 문제 케이스는. 그런데 그냥 물어본 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아니고 진짜 아예 그냥 대놓고 두 개 물어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 가고 왜냐면 도식판으로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 두 개나 그렇죠? 1달러에 하나 표에다 하나 넣고 2달러에 표에다 하나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인 거고. 이건 무조건 3단표가 되겠죠. 키워드 적어야 되니까. 이것도 적어야 되야 되네. 이렇게 알아들으시겠죠? 1번 문제. 시간 관리 필요. 템플릿. 그뭐 내용은 맞아요. 이번 문제는 잘 쓰셨어요. 이번 문제. 보통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리시는 게 나아요. 명확하게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읽히는 게 좋거든요. 이번 문제는 잘 하셨어요. 이 정도 쓰시면 그래도 합격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객체지향 특징 똑같죠? 객체지향의 정의 쓴 건 잘하셨고 배경은 안 물어봤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나 쓴 거에는 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빼세요. 얘도 그냥 객체지향 목차가 쓰다 말았죠. 여기다 뭘 쓸 건데요? 이렇게 쓰실 거면 개요가 맞고요. 얘가 올라가고 요거 날리고 정의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객체지향 특징인데 객체지향의 정의인데 객체화하여 네. 근데 뭐,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키워드가. 유지보수성, 생산성 향상. 이 두 가지 정도 적으시면 좋겠고, 얘 목차 어디 갔나요? 가가 없어졌네요. 여기 왜 다 축구장이죠?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쓰다 만 거, 뭐예요, 이거? 왜 없어요? 아, 예. 음, 네. 일단, 요렇게 줄 쳐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쓰다 만 거고, 이 사람 안 쓴 줄 알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가운데다 쓰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비워놓을 거라면. 이렇게 쓰면 여기를 쓰다 만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아예 가운데 쓰면 그냥 가운데 쓴 느낌이에요.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다가 기억 안 나서 안 썼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가운데 넣으세요. 텍스트 오른쪽 꽉 안 채울 거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얘가 읽혀야 되잖아요. 얘가 여기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개념도가 들어갈 게 아닌 이상 얘가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그룹핑 하든가, 그쵸? 뭐 어떻게 나눠야겠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읽혀야 되는 라인이 너무 텍스트예요. 그쵸? 네. 이거 구성 요소로, 아니면 이렇게 하실 거면 특징이랑 구성 요소 하세요. 우리 역할 일로 갔어야지. 설명 일로 갔어야지. 역할보단 설명, 구성 요소, 다양성의 구성 요소. 오버로딩도 구성 요소잖아요. 오버라이딩. 그렇죠? 그리고 구성 요소잖아요. 상속의 뭐, 이름이면 화살표 있잖아요. 연관관계, 오늘 이제 연관관계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연관관계 표시. 이런 거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캡슐하면 캡슐화. 정보원 이기면 프라이빗. 얘가 일로 와야죠. 키워드가 뭐든지 키워드성 있는 게 가운데로 와야 돼요. 설명은 다 오른쪽 끝으로 가세요. 그래서 키워드 기반으로 설명하게.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한 세부 속성도 잘 안 해. 그렇죠? 아니면 특징이니까 속성에 맞을 수도 있겠다. 구성 요소보다. 그 용어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밖에 3단표를 못 만드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설명글은 오른쪽. 그래서 2대 3대 5 비율이 딱 좋습니다. 여기요? 아니, 이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써야죠. 네. 얘가, 상속 두 번. 근데 두 번 쓰더라도 써야 되고요. 여기부터 글씨가 시작을 해야죠. 키워드가. 이거는 안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빼먹고 안 쓴, 이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딱 답안 첫 페이지를 봤는데 이렇게 보이면 이 사람이 안 쓴 것 같지. 이걸 그 다음에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이드도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쓰다 만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죠. 쓰다 봤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점수 깎고 간다니까요. 더 이상 뒤를 안 봐요. 아시겠죠? 페이지에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얘도 가운데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거랑 가운데 쓰는 거의 역할은 내가 쓰다 만 거 같은 느낌을 줄 거냐 말 거냐예요. 아시겠죠? 절대 답안에 더 써야 되는데 안 쓴 느낌 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축구장 같은 느낌. 횡한 느낌. 얘도 횡하잖아요. 얘도 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템플릿이 막 돼가지고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진짜 필사를 열심히 하셔야죠. 필사 연습을 안 했다, 덜 했다, 밖에 안 돼요. 그건 아직 연습이 덜 된 거니까. 뭐 9주차 지나가면 이 정도 면 돼요. 뭐 지금 이제 2, 3주차에는 자꾸 되뇌어 드리는 것 뿐이지. 그렇죠? 매일 하시면 당연히 뭐 맨날 쓰는 게 이건데 이건 나중에 템플릿이 기억이 안 나요가 아니고 그냥 몸에 배죠.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어야 돼. 근데 습관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 어차피 혼자 하는 셀프잖아요. 이렇게 쓰셨으면 다시 써야죠. 셀프 같은 것도 이거 최소한 틀은 근데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썼다고 줄 것 같은데 2달러. 린이네요. 낭비 나와야죠. 린 프로세스와 낭비. 여기도 낭비는 있어야지. 린 프로세스. 낭비 최소화. 측정. 좋아요. 낭비 외에는 사실 별로 적을 게 없어서. 원칙. 지금 물어본 건 낭비잖아요. 원칙은 안 물어봤으니까 3달러게 쓰셨다. 참 모호하죠. 얘 그룹핑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낭비과 미과제의 작지결을 어떻게든 그룹핑을 하셔야 얘를 줄여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낭비를 구성도를 만들기 어렵죠. 여기 근데 그림 하나 그리긴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림 프로세스 구성도 이런 거 정도 적으셔서 그냥 저 아이디어 회의, 낭비
일곱, 7대 원칙 기반 낭비 요소 도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네, 도식을 하나 그리세요. 림 프로세스라며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7대 낭비 요소 확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식이 하나, 여기다가 림 프로세스, 뭐, 요구 수집, 아니면 낭비 구성 요소 확인, 아니면 개발 시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7대 원칙, 준수, 7대 낭비 제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험 기반, 린 프로세스 수행,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도식을 하나 넣어 주셔야 여기 양이 맞잖아요. 2달랑 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실제 낭비만 적으면.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도식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낭비로 표현이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아예 림 프로세스라는 L을 갖고 어떻게 얘는 진행되겠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를 좀 키워드 넣어서 도식으로 그려내시고 그 다음에 네가 물어본 낭비는 여기 거야. 그래서 그거를 2단락 나에다가 표로 넣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할 때 얘도 그룹핑해서. 이런 게 좀 어렵죠. 뭘 그려야 될지 도식을 만들어내기 어렵어.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거 보시면 뭐라도 그려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걸 보고 베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저도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쓴다면 아마 그렇게라도 썼을 것 같아요. 뭐 고득점은 이렇게 뭐 엄청 어필이 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큰 의미 없는 도식이긴 한데 또 페이지는 나와야 되니까. 3달러 이것까지 써주신 건 좋아요. 근데 3달러의 7대 원칙 다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시간 넘어갔잖아요. 이건 세 줄만 쓰시고 여기다 간글에다가 빠른 인도 몇 가지 토픽 키워드로만 박으세요. 얘 쓰시고 여기다가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없으니까. 7개까지 내가 아는데 시간 없잖아? 근데 아는 거 일부러도 적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3달러. 어차피 3달러는 물어본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7대 원칙 적었다고 내가 왜 7개 꼭 적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 거는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어본 것도 그래요. 이제 우리 아까 1번 문제 같은 거. 지식 영역만 물어봤으면 10개라고 안 썼으면 10개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이해하시죠? 그러면 키워드를 몇 개만 적으면 근데 10개 지식 영역을 해놓는 바람에 10개 적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식 영역 적어놨으면 지식 영역 10개 중에 일부 적고 10개라고 적으시면 돼요. 밑에 간글로. 내가 10개까지 아는데 양 없잖아. 나 시간 안에 써야 되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걸 물어봤냐. 여러분 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는 거다. 일단 물어본 내용은 잘 적으셔서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합격은 안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똑같죠? 아예 이분은 어우 이건 이렇게 적으시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음, 했던 것 같아요. 5개 프로세스, 10개 지식 영역, 산출물. 여기 문제에 산출물도 적으라고 했는데 산출물이 없네요. 문제의 내용은 다 있어야 됩니다. 6판의 이런 얘기는 없어도 돼요. 5개 PMP 6판 또 아니잖아요. 프로젝트 5개 관리 그룹이잖아요. 6판의는 문제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그대로 적어주셔라. 작게 실감축. 요거는 간글에나 표현하는 거고. 여기다 미리 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아까 그분처럼 적어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 아니고 이 물어본 게 산출물이니까 여기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거. 산출물 물어봤으니 산출물 일로 와야 되고. 그렇죠? 순서는 잘 바꿔주세요. 요것도 아까 도식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답 없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룹으로 빼버리세요. 그렇죠? 산출물이랑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집계 실감 정하고 10개 딱 쓰고 옆에 설명 간단히 쓰던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은 마찬가지로 딱 물어본 거 쓰셨으니까 8점인데 시간이 안 됩니다. 저 똑같네요. 아니면 칠판 성과 도메인, 개념도랑 성과 도메인. 개념도. 여기 지금 축구장 되지 않도록. 여기 뭐라도 넣어야 돼요. 지금 애매하죠. 한 줄 더 빼시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밑에다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팀 계기적 인축불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 팀 계기적 인축불도 앞에다가 프로세스 그룹이라도 또 해주시던가 뭐 그룹핑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 내용이 주니까. 비교 안 물어봤어요.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3단표. 코드는 다 있긴 한데 특징도 안 적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물어본 게 많아서. 써야 될 내용이 많을 때는 특징 빼세요. 특징은 지금 연습하지 마시고 뭐 처음부터 그냥 난 그게 무조건 써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좀 보면서 하세요. 근데 물론 안 써버릇하면 계속 안 써지긴 하는데 스크럼 프로세스랑 산출, 짧은 주기, 네, 좋아요. 메저의 프레임워크 좋습니다. 스플린트, 흐름도, 프로세스 흐름도, 네, 좋아요. 프로세스 흐름도 그리신 거고 산출물, 굿이네요. 굿이에요. 딱 모범 답안이네요. 이 정도 쓰시면 아주 잘 쓰셨어요. 네, 좋습니다. 물어본 산출물 썼으니까 산출물도 썼고요. 단계도 그룹핑 하셨고,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주 잘 쓰셨어요. 물어본 것만 쓰긴 했는데 표현이 잘 돼서 누가 봐도 딱 봐도 명확하거든요.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딱, 잘 썼네. 이게 돼요. 키워드도 있고 정의도 맞고. 그러면 사실 그냥 원래는 18점인데 좀 더 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근 시간 관리, 시간 좀. 한글이랑 밑줄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면 이 정도 표현하셨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달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줄어야 3달러가 쓰니까. 에자일, 선언문과 원칙. 에자일의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유연하게 개발? 에자일이 개발? 이상하죠? 종교어가. 그리고 가를 했는데 나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 화이트로도 지웠어야죠. 핵심 가치보다는 에자일의 정의가 먼저 나오고요. 선언문을 도식으로 빼고요. 12개 원칙은
3단표로 제가 웬만하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음. 12개 원칙 쓰기도 바쁜데, 네, 그렇죠. 그룹핑하고 도식까지 그려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네, 해야 됩니다. 감안하고 나 없는 게 어딨어요. 지금. 서브 단락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해주세요. 달라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또는 3점 마찬가지 약간 부족해요. 합격하기에는 0.1% 부족, 한 1%, 2% 부족하다. 0.1은 좀 너무 적다. 근데 똑같죠? 외로워요. 외롭게 하지 마세요. 왜 혼자 혼자 있는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문서가 이렇게 있는 문서가 있나요? 써보달라게 가. 나 없어? 이런 게 어딨어요. 3점 방식. 높이는 방법, 측정 기법. 방법보단 기법, 기술, 지표, 도구. 이런 류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갑자기 또 개념? 이상한데요? 얘들은 구성 요소니까 여기에 안 적어도 되고요. 이단락에 가에 이 도, 얘가 있어야 돼요. 3배. 3.3점이랑 베타 3점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뭐 때 뭐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쓰는 가능치, 최빈치는 뭐고, 그쵸?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실 거라도 상관없긴 한데, 그럼 전체 도식 이런 거라도 하나 그리고, 얘 어디다 써? 이런 거라도 하나 그리고, 그쵸? 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런 그림 있었잖아요, 이거. 저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는 거. 거기에 세 가지 표현하시고, 도식으로. 그쵸? 그거라도 그리시지. 마찬가지예요. 줄줄이 쓰는 건 안 돼. 이거 어떻게든 표에 넣어야 돼요. 도식에 넣든지. 답안 템플릿. 제 고민. 템플릿 다시 고민해 주세요. 오죠. 좋습니다. 반복적 개발 모델 또 많이 물어봤죠?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표. 어쩔 수 없어요. 세 개 물어보면 그냥 1단락에다가 얘 하나, 2단락 가에 얘, 2단락 나에 얘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2, 3 쓰셨네요. 1, 2, 3 썼는데 반복적 개발 모델은 어디 갔어요? 프로세스와 정의? 정의 어디 있어요? 이게 정의예요? 안 되죠. 물어봤으면 물어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5페이지 최소예요. 1.5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요. 세 개 물어본 건. 얘는 필력이 되는 분만 하세요. 이렇게 쓰실 거면. 세 가지를 물어본 거라. 아니면 얘를 잘 묶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묶어서 쓸 수 있는 방법 있긴 하죠, 사실. 그래서 반복적 개발 방법론에 대한 정의를 쓰고 얘 세 개를 2단락 표에다 다 갖다 넣어버리고 얘 세 개를 엮는 도식으로 그냥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기 좀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얘 세 개를 개념들 각각 조그만 개념도 있잖아요. 어차피 반복적 개발이니까 이렇게 단계 반복 이렇게 하면 돼요. 네모 하나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단계 반복하면 얘잖아요. SDLC 단계별 반복하는 거 각 단계별 반복할 거니까. 증부는 이거 뭐예요? 요거까지만 그리면 돼요. 요거 네 개. 그림 네 개 그려서 아니면 요거 세 개 그려서 증분 하면 되죠. 상속 증분. 얘는 핵심 요소부터 피드백 증분해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 가지. 위에는 핵심 요소 우선. 밑에는 어떻게 해요? 피드백 반복. 이렇게 하면 그림 네모 두 개면 돼요, 얘도. 얘도 네모 두세 개면 되고 얘도 네모 한두 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쓰고 옆에다 설명 써도 돼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거냐. 그냥 아예 표 하나에다 하나씩 설명 잘할 거냐. 이게 제일 고득점 맞아요. 근데 시간이 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물어본 건 다 써야겠어. 그러면 얘를 전체적인 반복 개발에 대한 정의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단락에 이 세 개를 엮어버려. 그림으로 하나. 그 다음에 3단락에다가, 2단락 나에다가 얘를 이름이랑 표 하나, 아니, 도식 하나, 오른쪽에다가 얘에 대한 정의적인 설명. 그렇게 끝내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템플릿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개 물어볼 때 엮어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긴 했었거든요. 문제 중에 한 번 있었어요. 얘는 아니지만 CRM, 그다음에 뭐 SCM, 뭐 이런 애들, MES 이런 애들 묶어서 한 네 개를 해서 그래서 관계가 뭔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건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그냥 한 문제인 거예요. 이럴 땐 네 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계적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시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가장 정석은 세 개 물어본 건 말씀드린 대로 표로 세 개에다가 쓰시는 게 정석이에요. 시간이 되면 안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적어요. 음, 물어본 내용이 또 최소 진행과 진행 또 세 줄이라고 했다고 또 고지고대로 세 줄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유동적이어도 돼요. 그렇죠? 키워드 아시겠죠? 얘도 그냥 쓴 거는 다 썼는데 점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15점. 15점도 좀 많이 준 거예요. 네, 프로세스 똑같죠? 도식이 얘가 올라가야죠. 자꾸 3단락에다 뭐 이상한 거 쓰지 마. 3단락은 추가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본문이 한 페이지 분량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2단락이 본문이에요. 3단락은 추가 단락이고. 웬만하면 뭐든지 2단락으로 빼고 2단락을 쓰더라도 최대가 가나 다까지. 웬만하면 나 안에다 누겨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같이 세 개 물어볼 때 정의 쓰고 가나다 써도 되긴 해요. 근데 다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나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게 좋다. 마찬가지죠. 이거 위에 거구나. 템플릿. 이거
다음, 레피드네요. 에자일의 시작이죠. 네, 좋아요. 굿. 키워드 다 나왔어요. 굿. 이게 진짜 딱 좋은 정의예요. 글씨도 크고 좋으네요. 특징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렇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순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글씨 크게 얘는 그냥 한 줄로 하고 그 밑에 한 줄 더 쓰세요, 차라리. 이렇게 글씨 작게 쓰기 없기.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안 되겠는데? 그렇죠? 네. 여기 간략하게 하세요.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순서도 여러분들 그 그림 있던 거 다 안 써도 돼요, 텍스트.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얘예요, 얘. 그렇죠? 여기 그냥 모델링 하나 딱 쓰세요.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지만 그냥 모델링 할 거잖아요. 모델링 글씨 하나로 떼우시고 여기 프로토타입만 정확하게 좀 더 크게 해주시고 그렇죠? 여기다가 구축 운영 이관 크게 하고 아니 여기 네모 크게 하세요 그냥 위에다가 텍스트 하나 여기 이미 썼잖아요. 그렇죠? 컷오버랑 얘는 이런 내용 없어도 돼요. 핵심은 사실 얘니까 그렇죠? 줄여야죠. 줄이고 차 보이면 돼요. 시간 되면 쓰는 거 좋지. 시간 되면 쓰면 되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썼고, 네, 여기까지 하기도 바쁜데, 예, 그렇죠. 네. 여기서 시간 너무, 제가 순서대가 됐던 도시 그리는데 시간 얼마? 2, 3분, 2, 3분. 3분 넘어가면 일단 잘못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 3분이 넘어갔으면 다시 하세요. 3분 넘어가는 순간 밑에 표하고 시간이 안 돼요. 최대 3분이에요. 내가 그림 그렸는데 3분 넘어갔어?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 진짜 내가 잘 그렸나? 3분에 줄이려면 어떻게 되지? 어쩌다가 무조건 시간이 오버될 만한 도식이 나오는 데 가끔 있겠죠. 근데 많이 없어요. 3분에 어쨌든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딱 봐도 5분인데? 5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텍스트도 많고 안 되죠. 얘는 아예 버렸어야 돼요, 거기다가. 19분인데 도식 한소. 도식은 최대 3분 이내로 써. 3단락에 비교는 제일 마지막이 최후에. 최, 아무 생각, 다른 거 생각 안 나. 그, 웬만하면 다른 내용. 게 좋습니다. 좋다는 거지,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비교표 들어가는 순간 시간은 무조건 많이 쓰니까. 3단락에 시간 그렇게까지 많이 쓸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내용은 내용은 7점 줄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못 써요. 나는 10분 안에 이거 쓸 수 있어요. 뭐 그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음, 대상까지 따로. 네, 잘하셨어요. 좋아요. 화살표 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고, 이건 절차에 전달되는 산출물이나 뭐 보고서든 계획서든 뭐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화살표에는 빈 공간보단 뭐라도 있는 게 좋아요. 화살표 했다는 얘기는 뭐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때 지표가 됐든 그런 것들. 6줄, 한 줄 더. 기왕 잘 쓰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얘들 구성 키워드로 여기 다 들어오는 게 좋은데. 여기에 뭘 쓰냐 물어보시면 그런 게 있겠죠. 인증, CC 인증, GS 인증 등등. 키워드로 그런 거 넣어야죠. 예외 조항을 3달러를 빼든가, 예외 조항을 그룹핑으로 해서 그렇게 쓰시던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구성 요소적으로 나와야 돼요. 단일 소프트웨어일 때, 전체 액수일 때. 그렇죠? 기본 조건. 3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단일 5천만 원.
그다음에 개별인데 5천만 원 이상이면 소프트웨어 인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증 그룹핑 하나 더 뺄 수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키워드로 그룹핑으로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키워드.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외우셨으면 사실 점수는 쭉 드려야죠. SDLC, 패러다임, 프레임워크, 사이클. 좋습니다. 유형을 설명하시고, SDLC 19번. 있네요. 유형 모델, 예, 잘 적으셨어요. 네, 손으로 그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 쓰세요. 그거 외에는 뭐, 네, 잘하셨어요. 자로. 보식은 자로. 자를 사용. 나는 손으로 그린 게 지금 더 빠른데요? 네, 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해서 몸에 익숙해지셔서 자가 빨라져야 돼요. 이런 곡선 화살표야 어쩔 수 없지. 그거 외에는 모든 거는 손으로 하지 마세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내용도 충분히 잘 적으셨죠. 이 정도 해주시면 제가 1점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점. 네, 똑같은 거죠. 정의와 특징, 12개 원칙 하는 지식 체계, 뭐 중심, 그래서 개념도, 어우, 이미 여기서 끝났겠는데? 10분? 오, 이거 빨리 그리셨네. 이게 13분이면. 필력이 좋으신데요? 여기 12개 원칙을 그냥 12개 원칙이라고 쓰세요. 이거 텍스트 다 안 박아도 돼요. 개념도 그리라고 했잖아요. 개념도에 이런 내용을 다 넣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개념도잖아요. 그쵸? 개념도는 개념도 이게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다가 내가 외웠다고, 이거 왜 이 정도 다, 저도 여기까지 안 해오는데. 이 팀 계기자, 특존 공정, 그쵸? 스티미가 띵리, 아직 다 기억이 안 나는 판에. 그쵸? 이게 스티미가 띵이잖아요. 띵리.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을 있던 도식을 그대로 자꾸 하지 마시고 얘를 도식으로 갈 때는 어떻게 줄여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12개 원칙인 것만 표현하면 됐었어. 여기는 4개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만 하시면 됐었어. 그중에 나는 키워드도 알아? 그 키워드 한두 개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도 성과 도메인은 이렇게 크게 8가지 하고 몇 개. 일부 가로치고 불확실성 팀 등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를 확 줄여줘야, 그렇죠? 얘를 쓸 때 포인트 된 여기를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고, 그래야 시간 안에 쓰고 3달러까지 갈 수 있죠. 그렇죠? 여기 텍스트만 줄이면 지금 이분은 한 9분 때, 8분 때 쓰겠는데요? 이 정도 하시는 거? 이해하시죠? 네.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근데 저 정도 외웠으면, 어우, 성의를 봐서라도 점수는 주겠죠? 점수는 들어갑니다만, 시간이 오바되니까. 물론, 정말 필력 빠른 분들은 저렇게 하고 10분에 쓰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저 정도 쓰는데 10분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건 이상한 건 하지 마시고, 여기 띄어쓰기 안 되죠?
네, 여기 채워야죠. 정의 채워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두 개 물어본 건데 비교인데 비교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비교로. 그다음에 가의 개념도 비교, 나의 상세 비교. 뭐에 무슨 비교하고 있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상세 비교.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요거 비교는 잘하셨는데 요것도 표현은 뭐 나쁘지 않아요. 워크플로우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네모만 있으면 뭔지 몰라요. 여기 WIP 기반. 그렇게라도 적어주세요. 키워드라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툴 쓰세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안 올라오고 딱 깨끗하게 올라오니까. 사진 찍으실 때. 나중에 피드백 받기도 딱 깨끗하게 A4처럼 보여야 피드백 받은 거 보기 좋으세요. 누군 못 드리겠네. 정의 비교하셔야죠. EVA, 어우, 획득가치, 예측하는 기법, 문제풀이, 여기 네모 어디 갔나요? 박스 쳐주세요. 판단 결과까지 좋아요. 얘는 3단락으로 가야죠. 쓸 거라면. 그렇죠? 쓸 거라면. 그럼 시간 넘어갔으면 여긴 빼주시고. 여기만 빼도 한 2분은 빠지겠네. 그렇죠? 일단 당장은 시간이 안 되시니까. 요거 이제 속도가 좀 늘어나시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적으셨어요. 1교시형 이렇게까지 안 나오긴 하는데, 풀이 문제. 이 정도면 이제 뭐 점수를 안 드릴 수 없겠죠? 원래 풀이 문제 쓰면 점수가 높아요. 맞으면. 지금 풀이 문제 지표도 잘 하셨으니까. 수식까지 다 적었잖아. 맞았겠죠, 뭐.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풀이 문제 쓴 노력이 있으니까. 낭비 제거, 품질을 똑같죠? 특징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시. 원칙과 낭비 요소. 뭐 이렇게 써도 돼요. 페이지 채우는 걸 이렇게 쓰신 건데,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안 물어봤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낭비가 먼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물어본 거니까. 물어본 게 앞에 오는 거예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그룹핑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낭비 요소와 공정. 이렇게 그룹핑 나쁘지 않네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자의 사람 중심, 절차 최소화, 좋아, 유연하고 신속, 유연 신속, 예자의 방법론의 정의. 굿이죠? 네 개. 네, 좋아요, 좋아요. 공문계계, 뭐다, 그 다음 뭐였죠? 개똥꼬변, 원칙.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굿.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설명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많아요. 요거? 음, 요거 텍스트 안 많아서, 픽사를 많이 그쵸. 이거는 좀만 더 하시면 10분 늘 것 같고, 6줄로 가세요. 이게 따닥따닥 안 붙여도 되니까. 이 따닥따닥 붙이려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맨 뒤에. 네, 어쨌든 잘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구성은 좋아요. 이거 딱 구성은 요게 딱 맞는 구성이에요. 도식 하나, 표 하나. 그리고 지금 2줄 넘어가지 마시고 최대 한 줄만 넘어가세요.
왜냐면 한 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텍스트 양이 느는 거예요. 초반엔 여기서 끊으시고 여기서 하는 게 균형이 가장 좋고 여기까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repeat application 반복 수정 네. 여기 있는 키워드 한두 개라도 여기 좀 오시면 좋겠어요. 컷오버 ZRP ZAD 기반 컷오버 수행하는 순차 개발 원리 모델. 요거 지금 이게 제일 주요 키워드니까 아니면 프로토타입 반복 이런 얘기라도 여기 좀 있어. 아 여기 프로토타입은 있네. 네. 잘하셨어요. 여기 반복 느낌이 없어요. 아니, 화살표로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진짜 반복은 요거 해서 내가 날 다시 호출하는 반복이 표현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리커시브가 됐던 그런 데는 여기 요거 화살표라도 해주세요. 진짜 반복인 느낌이 되게.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는 없어요. 라인 맞추세요. 내가 하나 한 번 들어갔으면 계속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념도에 들어갈 거냐 왜 그걸 잘 정하셔야 돼요. 여기 글씨 텍스트 줄이시고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여기 텍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이세요. 아까 그번보단 줄였잖아요. 그렇죠? 요건 일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영어는 시간 없으면 여기다 쓰세요. 영어에도 영어 쓰고 그냥 끝내셔도 돼. 시간 없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 영어 지금 이게 조금 데다가 이렇게 우겨 넣으지 마시고 우겨 넣지 마세요. 그래야 시간이 줄리죠. 지금 이것만 줄였어도 시간이 한 40초 줄었겠다. 시간 관리표. 그다음에 설명에 텍스트가 많아요. 네. 띄어쓰기만 좀 더 글씨 크기 일정하게 하고, 일단, 거기에부터. 연습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그, 좀, 2, 3개월, 네, 좋죠. 맞고요. 키워드 넣고, 네, 설명 굿. 이렇게 딱 심플하네요. 그렇죠? 내용도 보시면 다 같은 문제인데, 이분은 지금 시간 안에 다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텍스트 많아요. 여기 더 키워드스럽게. 텍스트 더 적어도 돼요. 이거 구분 이렇게 나눠서 딱 키워드만 딱 넣고 끝냈잖아요. 굿. 잘 적으셨어요. 이 문제 모범 답안은 이분일 것 같아요. 좀만 연습 더 하셔서 3달러 가시면 좋겠어요. 비교, 스플린트, 점진적 반복, 방법론, 워크플로우, 네, 좋아요. 키워드 다 있고, 개념도 비교, 반복. 여기 텍스트 이렇게 안 많아도 됩니다. 어차피 개념도니까. 키워드만 몇 개 받고 끝내세요. 시간 없으니까. 상세 비교니까, 네, 17분. 요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요거 하는데 5분 걸렸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네.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연습이 좀, 여기도 텍스트 좀 줄이고. 그럼 한 6분까지는 줄었겠다. 아, 근데 아직 연습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네. 텍스트는 안 많은데. 그래서 이 한 문제로만 보면 점수는 드릴 수 있는데,
연습 좀 하시면 좋겠어요. 프로세스 산출물. 글씨 나쁘지 않네요. 와, 이렇게까지? 시간 돼요? 오, 시간 되네. 키워드 다 있죠? 스크럼, SM의 POM, 초기 단계. 여기 텍스트 안 많죠?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도식이나 표로 지금 말씀드렸죠? 그것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SDLC, 인도까지 구성 요소, 네, 키워드 조금만 더. 어, 잘하셨네요. 잘하셨죠? 딱 봐도 잘했죠? 한눈에 보이고. 똑같은데. 굿.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선언문, 메자일의 특징 이렇게 적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할 거면 표로 가고, 네, 키워드로 갈 거면 그냥 앞에다가, 아니면 전체 표, 이렇게 세 줄짜리 표에다가 정의 특징하고 이렇게 정의랑 특징 키워드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기 정의로 바꾸시고. 여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횡이에요. 품질 변화 조지. 오른쪽 지금 텍스트가 점점 많고 가운데도 많죠. 원칙 텍스트 쓸 게 많으니까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조금 데다 이렇게 좁게 쓰지 마시고. 오른쪽 내용이 적어지겠죠. 22. 지금 딱 봐도 글씨가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만 딱 좋았어요. 요거 조금, 여기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 쓰실 시간은 없다. 그러면 텍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범위, 뭐, 이렇게 정의하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끝내셨네. 요거 3단표로만 좀 바꿔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니까, 네, 맞고. 3단표, 3단표. 네,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본 건 다 썼어요. 그렇죠? 프로세스랑 조회 선점, 프로세스, 분할, 지속, 리뷰, 네, 좋아요. 띄어쓰기 좀만 더 해주세요. 주요 산출, 네, 좋습니다. 이거 무슨 거 아시죠?
CICD. CICD가 문제가 2번이라고요? 문제 번호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CICD 11번인데 문제? 문제 번호 틀리면 빵점 맞아요. 아시겠죠? 문제 번호 맞추셔야 돼요. 내가 두 번째 썼다고 2번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온 번호가 시험 번호예요. 그다음에 CICD 설명이잖아요. CICD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표 하지 마시고 각각 정의를 따로 적어주세요. CI랑 CD 해놓고 정의 두 줄 적는 게 제일 좋죠. 텍스트 줄여야 되니까. 아, 복잡하죠?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읽혀요. 칸도 적고. 지금 상하 라인이 중간에다 그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표 이런 데 도식은 그냥 전체 라인 맞춰주세요. 이 중간에 긋지 마시고. 끝내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적으시면 못 알아봅니다. 네, 요거는 맞고요. 아, 이거 파이 네, 타이틀 하셔야죠. 요거 내용만 맞다고요. 네, 여기 지금 관련 솔루션을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이거 다 키워드잖아요. 얘가 밑으로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넣는 것보다. 그룹핑처럼 해놓고 구성 항목 여기 전체 다 필요는 없으니까 좀 그룹핑 좀 하고 키워드를 두 줄로 적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이렇게 하면 10개인데 그럼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기법? 이렇게 하면 여기 무조건 가로줄은 나눠야 됩니다. 중앙정렬. 비교인데 정의 비교하면 되는데 기법은 여기다 안 써도 되는데 기법을 굳이 쓰실 거면 밑으로 내려와야죠. 왜 여기다 쓰셨어요? 스크롤 칸반 구성도 비교는 어디 갔어요? 얘 분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네. CICD 2번은 큰 거라도 이렇게 이동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네, 오전 피드백은 끝났고요.